안녕하세요. 가치환입니다. 10월 10일 화요일 국내 시장 마감되었습니다. 자, 주말 사이 뉴스를 보셨을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전쟁이 발생이 되면서 하나의 새로운 악재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그런데도 오늘 코스피 코스닥은 장 초반 출발은 굉장히 좋았었죠. 하지만 그 갭을 다 메우면서 결국에는 코스피도 0.26%, 종가가 거의 최저가 무렵에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래도 2400포인트는 지켜주었다는 것이 그나마 조금 다행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코스닥은 코스피보다 훨씬 상황이 좋지 않았었죠. 마찬가지로 오전장에는 상당히 좋았었는데 결과적으로 2.6%의 급락이 나오면서 800포인트마저 이탈하고 지수가 크게 붕괴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이라든지 또 지금의 이슈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또는 대처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은 조금 뒤에서 말씀드려볼게요. 그리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보면 오늘 시장이 깊게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관련주들, 물론 하이닉스는 파란불이 들어왔지만 그래도 반도체 대형주 쪽에서 조금은 중심을 잡아주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는 코스닥에 비해서 깊게 빠지지 않았다고 생각이 되고 또 내일은 굉장히 중요한 일정이 있거든요. 바로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가 있어요. 그래서 얼마나 실적이 잘 나왔는지 그 부분은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드렸고 얼마나 반도체 부분에 적자를 줄였고 또 4분기나 나아가서 내년까지 향후 가이던스에 대한 전망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을 확인해보자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개장 직전에 나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한번 내일 오전에 꼭 살펴보시고요. 그리고 2차전지 관련주들, 포스코 그룹주라든지 LG 에너지 솔루션 이쪽에서 깊은 하락이 나왔었고 포스코 퓨처엠도 마찬가지였죠. 그리고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에코프로 그룹주하고 2차전지 관련주들 이쪽에서 굉장히 좋지 않은 흐름이 나왔었고요. 반대로 제약 바이오주는 조금은 버텨주는 모습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시장은 한마디로 전쟁과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제약 바이오주 정도 그 정도만 좋은 흐름이 나왔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수급을 보면 오늘 시장이 전강 후약 패턴이었죠. 하지만 기관 쪽에서는 많은 순매수가 들어왔고요. 개인하고 외국인의 순매도가 있었네요. 정말 외국인이 지금이 며칠째인지 모를 정도로 연속적인 순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코스닥이 800포인트도 이탈하고 깊은 하락을 보여주었잖아요. 하지만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순매수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런 수급을 바탕으로 지수가 크게 밀렸다 라는 것은 최근에 코스닥이 깊게 빠졌던 만큼 여기에 더해진 악재를 통해서 투매가 나왔을 가능성이 있고 또 두 번째는 반대 매매죠. 분명히 그런 것들이 나왔을 가능성이 높은 하루인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코스닥이 3% 가까이 빠진다면 개인들의 수급만 순매도가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들을 한번 유추해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삼성전자는 오늘 모처럼 기관에 많은 순매수가 들어왔고 반대로 여전히 외국인은 많은 순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이닉스도 수급을 보면 기관은 별다른 변화가 없었고 오히려 외국인의 순매수가 들어왔었네요. 그래서 오늘의 수급은 괜찮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반대로 LG 에너지 솔루션은 외국인의 많은 순매도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고 기관은 그래도 3일 연속으로 모처럼 꾸준한 순매수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삼성 SDI도 한 차례 반등이 나왔죠. 정말 오랜만에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순매수가 들어왔었네요. 자, 그럼 이어서 주차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 10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에코프로, SK하이닉스, 금양, 포스코 퓨처엠, 포스코 DX 이렇게 각각 순매수 상위 종목이 올렸고 그리고 기관은 삼성전자, LG에너지솔루션, LG전자, 포스코홀딩스, LG화학, LG그룹주가 조금 많이 포함되어 있네요. 그리고 금액적인 측면으로 본다면 삼성전자가 독보적이었죠. 자, 이어서 해외 증시를 볼게요. 어제는 내내 나스닥 선물지수도 좋지 않았었고 미국의 3대 지수가 모두 개파락으로 출발했어요. 지금 보시면 나스닥도 0.8% 가까이 굉장히 낮게 출발했었지만 결국에는 0.4%의 빨간불로 돌려 세우면서 마무리가 되었고 S&P 500도 마찬가지로 출발은 좋지 않았었는데 0.6%의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에 조금은 안도할 수 있는 요소는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국내 시장도 오전장에는 오히려 갭 상승으로 출발했었죠. 자, 그런데 오후장이 되면서 계속 밀리고 있고 반대로 일본 니케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2.4% 급등이 나오고 있고요. 대만은 오늘 휴장이에요. 그리고 중국 상해지수도 0.5% 약세 흐름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오늘과 같은 흐름은 정말 아쉽다고 생각이 되고,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적극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다면, 오늘 시장 흐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코스닥을 제외하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촬영 시점이 오후 1시가 조금 넘었거든요. 그런데 0.2%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사태가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많이 하실 수가 있을 거고, 또 일부 증권사에서는 길게 이어지지 않을 것이다. 무슨 근거로 그런 말을 하는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곳이 있더라고요. 자, 그런데 제가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는 거시적인 시장 흐름에 대해서는 예상할 수는 있어도 이런 전쟁에 대한 이슈, 이거는 절대적으로 예측을 할 수 없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지금은 전쟁이 이어지고 확전되면 나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반대로 생각보다 길어지지 않고 조금은 짧게 마무리가 된다면 또 그때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그런 생각과 계획들을 미리 세우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겠고, 그때 상황에 맞게 대응하는 것이 가장 시장을 적합하게 바라보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내 기준과 내 생각에 의해서 전쟁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그런 것들을 판단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고 말씀드리겠고, 그나마 다행인 점이 있다면 지금 9월 한 달 동안 시장이 많이 빠졌잖아요. 그리고 어제는 국내 시장이 휴장이었던 만큼 전쟁 이슈로 지수가 많이 빠지는 것은 조금은 제한된 모습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물론 코스피에 한해서예요. 만약에 오늘 시장 위치가 여기였고 또 어제 휴장이 아니었다면 굉장히 시장이 또 크게 빠질 수도 있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은 다행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동안 워낙 많이 빠졌던 만큼 낙폭이 나온다고 해도 조금은 제한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 정도는 조금은 해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 지금의 현상을 너무 단정짓고 확정적으로 바라보지 말자고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렇게 되진 않겠지만 지금까지 전 세계 시장이 급락했던 사례들, 손에 꼽을 수 있는 사례들이 몇 번 있었죠. 최근에는 코로나라든지 인플레이션, 그 시점이 있었고, 2008년 금융위기, 또 2000년 초에는 닷컴 버블이 있었고, 국내는 97년에 IMF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는 1987년도에 블랙 먼데이가 있었고, 또 그 전에는 오일 쇼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많은 종목들이 이렇게 지금 주가를 보시는 것처럼 정말로 큰 폭의 급락이 나왔습니다. 물론 이렇게 될 거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오일 쇼크가 나왔던 배경 중에 하나가 그 당시에도 바로 이스라엘하고 몇몇 중동 국가의 분쟁이 있었고, 그게 서방 세계하고 여러 중동 국가들까지 확전이 되면서 발생이 되었던 사례예요. 그때 많은 아랍권 국가에서 석유를 감산함과 동시에 가격까지 인상시키면서 굉장히 많은 국가들의 혼란을 야기시켰거든요. 그래서 과거에도 이런 사례가 있었고, 그 중심에는 이스라엘과 중동 국가들의 대립, 그게 불씨를 지폈던 만큼 앞으로의 현상을 단정짓지 말고 어떻게 시장 분위기가 흘러가는지, 그런 것들을 참조해보자는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태가 지금 없었다고 해도 일단은 시장이 좋지 않았던 만큼 계속해서 지금의 시장 분위기를 관망해보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려볼게요. 자, 그런데 오늘 국내 시장이 이런 이슈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전장에는 흐름이 괜찮았단 말이에요. 일단은 첫 번째로 한 가지 이슈가 있었죠. 미국에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에게 중국 공장에 반도체 장비를 투입하는 것을 무기한 허용할 것이라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은 내용들은 오늘 새벽에 나왔던 기사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중동 문제가 있었다고 해도 어쨌든 국내는 대표적으로 반도체 산업 비중이 높은 만큼 오전장에는 조금은 이런 부분이 더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이 되었겠죠. 왜냐하면 전날에 미국 시장도 반등이 나왔고, 또 지금 나스닥 선물지수를 보더라도 빠지진 않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조금 더 반영이 되었지만 오후장에 많은 에너지 관련주라든지 사료 관련주들, 이쪽이 다시 한번 치고 올라가면서 시장이 다시 냉랭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종합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첫 번째로 전쟁 이슈에 대해서 내 생각을 하나로 확정짓지 말자,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우리가 정말로 해야 되는 것은 지금 계획을 반드시 세워두셔야 돼요. 정말로 전쟁이 확전돼서 시장이 또 급격하게 하락이 나온다면 나는 어떤 전략을 구사할 것인지, 첫 번째로 그런 전략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예상보다 빠르게 봉합이 된다면 또 시장은 반등이 나올 것이고, 그때 나는 어떻게 대응하겠다, 이런 전략들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시장이 어떻게 변화하냐에 따라서 그 전략들을 바꿔 나가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 한번 필히 검토를 해보시고요. 또 두 번째는, 이거는 조금은 긍정적인 요소가 될 수가 있는데, 항상 같은 재료라고 해도 어느 시점에 나오냐에 따라서 주가의 움직임은 크게 바뀔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9월달에 시장이 급격한 급락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에도 미국에서 고용지표가 발표가 되었고 굉장히 고용이 탄탄하게 나왔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주가적인 측면으로 본다면 연준에서 깊게 참조를 한다고 했던 만큼
고용이 좋다는 것은 한 번 더 금리 인상을 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도 해석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날 나스닥은 또 급등이 나왔습니다. 자, 그렇다는 것은 이미 시장이 거기에 대해서 많이 반영이 되었고 더 이상 떨어질 폭도 없다 라는 생각들이 깔려 있기 때문에 오히려 시장과 반대로 움직임이 나왔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로 아무리 전쟁 이슈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해도 그동안 많이 빠졌던 만큼 생각보다 낙폭이 조금은 제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은 긍정적인 요소로서 한번 시장을 바라볼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국내 대표 산업인 반도체, 그리고 그 중에서도 삼성전자. 그동안 반도체 수출 규제가 굉장히 시장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쳤었잖아요. 그런데 미국에서 허용 방침이 나오면서 하나의 큰 악재가 해소가 되었다. 그런 측면은 조금은 시장을 떠받칠 수 있는 하나의 재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개인적으로 반도체 관련주가 시장을 받쳐준다면 저는 시장에 여기서 더 많이 빠지진 않을 것이라고 생각은 하고 있어요.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의 현상을 하나로 확정지어서 보는 것은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항상 전략과 시나리오를 세우시고 실제로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그에 맞는 투자 전략을 세워나가자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당분간 유가 관련주가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이 되는데 이 부분도 계속 한번 지켜봐야 되겠죠. 어쨌든 오늘도 정말 어려운 시장이었었고 그나마 반도체 관련주가 조금은 버텨준다는 것이 정말 다행이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삼성전자마저 상승이 나오지 않았다면 코스피 코스닥은 더 크게 급락이 나왔을 것이고 내일 시장도 굉장히 부정적으로 볼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때문에 빨리 이런 사태가 조금은 진정이 되어서 다시 한번 좋은 시장이 찾아올 수 있기를 같이 한번 기원해보자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 수요일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